안녕하세요. 화이의 올키드 스토리 화이입니다. 네, 오늘은요, 여러분들께서 1년 내내 꽃을 보기 위해서는 여름철에 어떤 난초들이 피는지를 좀 공략할 필요가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름철인데 지금 밖에 매미 소리도 나고 장난 아니죠. 근데 온실에는 다양한 꽃들이 피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니는 온실에서 키우니까 그렇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제가 베란다에서 많이 키울 때는 그때도 한여름에도 꽃이 펴 있었어요. 제가 제 지난 영상이라든가 생방송 했던 거를 보면은 한여름철에도 꽃이 많이 펴 있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많이 했죠. 네. 그런데요, 난초 키우는 사람들에게 여름철은 꽃이 좀 귀한 시즌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난초들은 겨울에 좀 많이 피거든요. 특히 카틀레아가. 왜냐하면 카틀레아의 주기가 봄에 싹이 나가지고 벌브가 완성되고, 그리고 겨울철에 꽃이 피면서 한 사이클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카틀레아들은 겨울철에 많이 피어요. 왈케리아나 트리아네처럼요. 그런데 이제 여름철에 꽃이 피는 종류들을 좀 알아놓으면 이렇게 저처럼 좀 풍성하게 즐길 수가 있죠, 여러분. 네. 지금은요, 영상 찍는 지금은요, 지난주에 태풍이 지나가고, 한반도로 관통해서 지나가고, 그리고 이렇게 밖에 매미가 왱왱 울어대는 8월달 초입의 한여름입니다. 여름철에는 그러면 어떤 꽃이 피는지를 좀 종류별로 알아볼게요. 우선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꽃은 제가 보기에는 풍란인 것 같아요. 풍란이 6월 달에 피거든요. 6월 달에 하얀 꽃이 펴서 밤의 달콤한 향을 실컷 즐기고 나면 그 다음에는요, 어떤 것이 피냐 하면 바로 카틀레아계에서는 퍼프라타가 피기 시작한답니다. 퍼프라타는 사실 렐리아 속에 있다가 뭐 학자들에 따라서는 카틀레아로 보기도 하는데 좌우간 저는 뭐 렐리아라고 부를게요. 렐리아 퍼프라타는 일단 대륜이에요. 꽃이 정말 크고 향기가 진짜 강해요. 그 다음에 렐리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키가 조금 있지만 되게 매력 있죠. 그리고 꽃들이 좀 다채로워 가지고 수집하는 재미가 있답니다. 되게 다양한 종류의 렐리아 퍼프라타들이 있답니다. 렐리아 퍼프라타가 그 다음에 질 때쯤 돼갖고는 이제 7월 달에 딱 들어오면은 어떤 꽃이 피냐 하면 바로 원종 카틀레아 중에서는 가스켈리아나가 꽃이 핀답니다. 가스켈리아나는 얼핏 보면은 라비아타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풀 크기도 비슷하죠. 대표적인 카틀레아인 라비아타는 가을 피기를 하는데, 가스켈리아나는 바로 여름 피기를 하기 때문에, 키워보면 좋답니다. 그 다음에 가스켈리아나가 질 때쯤 되면은 초대형 꽃인 와르세비치가 피어난답니다. 와르세비치는 정말 장마가 끝날 쯤 해가지고 8월까지 한여름을 관통해서 피어 있거든요. 이게 와르세비치가 좋은 점이 뭐냐 하면 보통 여름에 피는 꽃들은 화기가 좀 짧아요. 뭐 길면 2주, 짧으면 일주일. 덴드로비움들은 며칠 만에 뭐 폈다 지기도 하는데, 와르세비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키워보고 깜짝 놀랐는 게 화기도 길어요.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카틀레아 렉스 이런 것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카틀레아 렉스가 국내에 잘 없고, 뭐 와르세비치도 그렇고 가스켈리아도 그렇고 잘 없는 거 마찬가지인데 죄송합니다. 네. 카틀레아 렉스가 또 여름에 피는 대표적인 원종 카틀레아랍니다. 그리고 렐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작은 녀석들 있죠. 요 녀석들 중에서는 뭐 아주 귀여운 녀석 지금 펴있는 아라올이라든가, 그리고 되게 고급지면서 청아한 녀석이 있는데 바로 피델린시스, 요런 녀석들이 아주 예쁘게 꽃을 달고 있답니다. 그런데 원종들은 아직까지 국내에서 그렇게 구하기가 쉽지가 않고 가격대도 좀 있잖아요. 처음 접하시는 분한테 바로 원종을 권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원종이 뭐 별달라서 그런 건 아닌데 가격대가 좀 있다 보니까 이따 재배 기술이 좀 익혀진 다음에 난 키우는데 자신이 좀 있어요 하고 나면 조금 가격대 있는 녀석들을 키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들였다가 죽으면 돈 아깝잖아요. 그래서인데요. 원종 같은 경우에는 피는 시가 딱 정해져 있죠.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7, 8월, 6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교배종들을 키우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장점들이 뭐냐 하면 그냥 줄기만 나오면 꽃이 피는 녀석들이 있어요. 시든 때도 줄기가 나와서 꽃이 피는 것들이 바로 예를 들면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교배종이 카틀레아 엔젤 요런 녀석들이 있어요. 카틀레아 엔젤 같은 경우는 꽃이 피고 나면 지고 그 다음에는 새싹이 나고 또 한겨울에 잠깐 동면했다가 다시 줄기가 나서 꽃이 피고를 1년 내내 반복을 하다 보니까 뭐 봄에도 피고 여름에도 피고 뭐 겨울에도 피고 막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주기성을 좀 가지고 있는 녀석 중에 지금 이 시즌이 피어 있는 것이 바로 카틀레아 미니 퍼플입니다. 미니 퍼플은 이름에서 미니가 들어가지고 꽃이 작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꽃이 커요. 와, 저도 이렇게 큰 꽃이 미니라니라고 생각하고 깜짝 놀랐는데 색감도 되게 다채로워요. 쨍하게 예뻐요. 그 다음에 뭐 미니 퍼플은 제가 저의 첫 카틀레아이기도 해서 제가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 와, 이거 이쁜데 하고 샀는 게 바로 미니 퍼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중에 한 10,000원 전후로 해가지고 살 수 있는 뭐 천사라고 하는 요런 렐리아 계통의 노란 꽃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등등 해가지고 리틀 러브라든가 이런 교배종들이 보면 여름에 지금과 같은 시즌에 피어 있답니다. 교배종들이 그러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그 다음에 카틀레아 키우기 연습도 할 수 있어서 재미가 있고 그 다음에 시든 때도 없이 피는 녀석도 있으니까 가성비가 짱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덴드로비움을 알아보면은, 덴드로비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봄에 좀 펴요. 봄에. 그러니까 겨울, 봄에 꽃이 많이 피다 보니까 한여름에 피는 덴드로비움들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은데, 제가 요번에 지금 알려드린 것도 어쩌면 쉽게 구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온실 기준으로 지금 보면은 우선 치판석곡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이게 립이 좀 보면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말 그대로 좀 레이스가 좀 이렇게 달려가지고 있는 녀석들이 있죠. 그 다음에는 흑모종들이 있어요. 흑모종이라고 하면 줄기가 이렇게 줄기 보면은 이렇게 까만색 털이 이렇게 뽀실뽀실 났는 녀석들이 있어요. 되게 독특한 매력도 있지만 꽃도 오래 가요. 이게 오렌지 향 시트러스라고 하나요? 오렌지 향도 살짝 나고 매력이 있습니다. 향기가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는요. 보라색 꽃이 피는 아주 매력적인 원종이 있는데 키우는 게 조금 쉽지만은 않지만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바로 빅토리아 레지네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을 기념해가지고 이름을 땄는 원종 덴드로비움이에요. 와우. 네, 정말 예뻐요. 그 다음에는요, 뭐 호접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하기가 길다 보니까 한 번 꽃이 피면은 여름을 관통해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원종 중에서는 좀 벨리나라든가 비올라시아라든가 이런 녀석들이 여름철에 이렇게 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요, 화이가 좋아하는 난초들 중에서 제가 키우고 있는 녀석들 중에서 주로 어떤 녀석들이 여름에 피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참. 우리나라 석곡이 좀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주로 봄에 피는데 얘네들이요. 가끔이 아니에요. 저희 집에서는 항상 여름에 이렇게 피기도 하는데 여름에 피는 녀석들이 있죠.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1년 내내 베란다 혹은 가정에서 꽃을 보기 위해서 꽃기한 여름철에는 어떤 꽃이 피는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네, 이상 화이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겁고 풍성한 난초 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이바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